이제 무슨 말인가를 조금씩 얘기해야 되니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20명 미만할 때는 요거 토지 등 소유할 수 있고, 여기 토지 등 소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갑을 병정 19명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규약을 정해서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천지지변이라든가 일정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가 동의했을 때 과반수, 얼마가 요청했을 때 3분의 2, 그리고 추설사가 원래는 2년, 3년인데 그는 3년 동안 설립인가시 안 때, 3년 동안 사업인가 안 받았을 때는 인가시. 내가 이제 약간 말대로 그냥 줄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인가를 안 받을 때가 아니고 사업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인데 그거 안 중요하니까 내가 말 줄일 때가 있어 이제. 자, 이럴 때는 공공시 할 수 있고, 공공시. 과반수가 요청하면 과반수로 또 이렇게 공공시. 이건 공공시, 이거 공동시, 공동시 할 수도 있죠. 공동해도 공공재개발 그랬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공공시행이고,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라는 것은 그냥 얘를 딱 정해서 얘가 하라는 거야.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한다는 것은 이 19명이 한다는 거고, 이 중에 한 명을 정해서 지정개발자를 할 수 있어. 그걸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건 여기 있는 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 네가 해라. 여기는 토지 등소유자 모두 모여서 그냥 동업계약을 하는 거고, 약간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여기 할 때 그냥 대충 읽고, 여기 할 때 대충 읽으면 나중에 지문에 섞여 있으면 잘 못 찾아요. 뭐 물론 명확하게 구별 안 해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뭐 한번 이해하면 좋겠다. 지정개발자 언제 하느냐? 천지지변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어려우니까 야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파주식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를 정할 수 있어. 근데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고, 민관합동법인, 민간인과 이제 공공이 함께해서 민간합동법인, 그리고 신탁업자,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천지지변발자하면 네가 해, 우리가 할게,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정개발자. 타주식 하면 공공시행, 공사하면 공공시행. 자, 그리고 이발사일 때도 지정개발자 정할 수 있어.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가를 몇 년 동안 신청 안 했을 때. 예정시기로부터. 예정시기 이런 말 몰라도 돼. 이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이 문장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비계획상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지났는데도 사업시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공공시행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시행 요건이 좀 많고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신탁업자 사업시행에 동의했을 때인데 이 말은 안 나올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막연해서. 그래서 내가 요약집에 이렇게 두 개만 써놓은 거예요. 천재하고 이발사. 자, 천지지변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재개발에서 2년 이내 사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누굴 정할 수 있어?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지정개발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지정개발자를 여기 있는 갑을병 중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산 좀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인망도 있어야 돼. 돈 갖고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정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가 되려면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될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어? 그럼 안 돼. 그럼 파주시장 지가 하는 거야, 공공시행. 이런 사람 있어? 그럼 얘한테 시켜도 다른 토지 소유자가 불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 추천받아야 돼.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돼? 요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냥 50, 50 하든지 2분의 1을 하든지 똑같이 할 것이지. 어쨌든 2분의 1. 민간합동법인. 얘를 지정개발자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3 추천받아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신탁업자. 요것도 2분의 1입니다. 다. 자, 정비구 토지 구역 전체 토지 면적 5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소유자 2분의 3 추천을 받은 자. 민간합동법인인데 얼마 이상 추천받았어요? 2분의 1. 신탁업자인데 얼마 이상 추천받았어? 2분의 1. 이게 전에는 숫자가 다른 숫자였는데 지금 2분의 1 통일돼서 조금 쉬워졌어요. 우리 시험은 쉬워지면 좀 안 되는 편인데 어쨌든 뭐 쉬워졌으니까 한번 봅시다. 다 2분의 1입니다.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시공자 선정해 볼게요. 자,
자, 재건축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건축물 그냥 두고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해야 되겠네. 철거. 그리고 이제 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철거 시공은 언제부터 하느냐면 자, 조합이 만들면 아까 사업인가 신청한다고 했죠? 사업인가 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거나 이거 하면 분양 신청을 일단 받아요. 분양 신청 받아서 이 분양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무슨 계획을 써야 돼? 관리처분 계획을 써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이거 인가화되면 이때 비로소 철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철거해야 돼? 그 전에 철거할 수도 있어. 그 전에 할 수도 있죠. 그 전에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하려고 하면 시장구수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언제 철거하는 게 원칙이야?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자, 사업시 인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면 되는데? 안 돼요. 왜냐면은 관리처분 계획에 이 건축물의 종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전에 철거해버리면 이걸 평가하기 곤란할 수가 있어요. 내 아파트가 제대로 평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업시 인가했다고 철거하면 안 돼. 관리처분 다음에 철거하는 원칙. 예외적으로 동의받고 시장구수 허가받으면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업시인가. 그러면 여기 이제 공사할 때 시공자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에서 이런 공사계약 같은 거 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이 있어요? 경제입찰이 원칙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안 하면 불공정하고 좀 힘을 가진 사람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뒷돈 같은 게 있으니까 경제입찰입니다. 근데 몇 번 이상 유찰이 돼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전에 어떻게 되냐면 법전에 있는 대로 시험 되는 게 아닌데 교과서에 자꾸 글이 써놨는데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 근데 괄호에다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법전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경제입찰 하는데 유찰되면 수의계약 한다 이렇게 써줘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국어를 잘 풀지도 못하고 강의하는 애들이 또 성의도 없어. 그러니까 얘들 법전 100개 사니까 언뜻 볼 때는 선택사항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경제입찰이야. 네. 유찰되면 수익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또 하나 이제 경제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몇 명을 가지고 많다 적다 그랬어요? 100명. 그죠? 100명. 세 군데 나올 수 있는데 자, 먼저 여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사업이 작죠? 그래서 경제입찰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현대, 대우, 삼성에서 와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삼성, 대우 살고 싶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부산보 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큰 아파트는 경제입찰 시키면 걔네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합 건설회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0명 이하일 때는 경제입찰을 해야 된다 아니고 그때는 이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법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은 경제입찰을 해야 된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조합원이 90명인 경우에 경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 조합원이 90명인 경우에 경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그 취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문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인데 또 규모가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네. 언제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조합이 할 때, 토지 등 소유할 때. 토지 등 소유한다는 것은 19명 미만이잖아. 20명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재개발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한다. 이 지정개발자 이거 말고 토지 등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행 규정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취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인가 후에 그리고 관리처분 조합설 인가 후에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시험에 내더라도 그걸 포인트로 잡고서 공부를 하면 안 돼. 이게 경제입찰의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을 때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취지만 이해를 하고 자, 9페이지 볼게요. 조합설 인가 후에 총회에서 경제입찰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안 돼요. 막 조합설 인가 후에 총회에서 다 할 수 없어. 근데 유찰해서 그럼 수익이 할 수 있죠? 몇 회? 2회. 자, 조합원이 얼마 이하일 때? 100명 이하일 때. 그 숫자를 기억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경제입찰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 누가 할 때 규모가 작을 수 있어? 토지공사 할 때 작을 수 있다 연상할 수 있죠? 자, 규모가 작아. 그럼 꼭 정기입찰로 하면은 그럼 큰 회사 안 오니까 나쁜 짜잘한 좋지도 않은 애들만 온다고. 그럴 때는 그래서 사업 시행기 인가 후에 이것까지 기억 못해요. 이런 것들 내가 강조 안 하죠? 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말은 정기입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기억해 볼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할 때가 있어요? 언제지? 천재지변이라든가. 얼마가 통해서? 과반수. 얼마가 요청해서? 3분의 1. 그리고 설사 몇 년? 원래는 2년, 3년이었는데 아까 정비 해제하는 거 3년 안에 설립인가 신청했어요. 3년 안에 사업인가 신청했을 때는 시장구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천재지변 등에 따라 이제 시장구수가 사업을 한대. 그러면 시장구수가 시행자니까 시장구수가 시공자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경일찰 방법에 따라. 그러나 그때는 주민대표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 시장구수나 공사가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들 수 있어? 주민대표회. 그래가지고 의견 제시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때 시공자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돼? 경일찰로 선정해야 돼. 주민대표회가 선정할 때도 경기입찰로 해야 돼. 경기입찰로 잠정적으로 시공자를 정했어. 그걸 추천하면 추천받은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야. 천재지변 등에 따라 시장구수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대표회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공자가 있는데 주민대표회가 추천했다 이런 말이 나와서 그건 추천한 자를 선정해야 돼. 참고만 해야 돼. 선정해야 돼. 선정해야 돼요. 일단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살아? 주민들이 살아. 그 주민대표회 구성한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일시적으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자, 시공보증서. 만약에 공사가 시공을 해요. 보증서 제출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구수나 공사가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는데 30% 60% 있지만 그건 기억하지 말고 너무 오래니까. 시공보증서는 공사를 하다가 얘가 공사를 못하게 됐어. 그럼 이제 얘가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공자가. 그럼 중간에 하게 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처음에 그런 애들이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면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보증기관한테 보험에 가입해서 보증서를 이제 그 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60 이하에 보면서 조합이 이만큼은 토해내라 하게 되면 그걸 보증기관에 토해내는 거야. 근데 그거 많이 할 거 없어. 숫자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자, 공사는 보증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비슷하게 주택법에서도 공사하다 망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지. 거기서도 보증서 제출해야 돼.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합이 공동사업할 때가 있어. 공동사업. 사업 주체하고 등록사업자 공동할 때 등록사업자가 막 시공을 해. 그럴 때는 거기도 보증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수 예를 들어 보증서 제출 안 한다는 거. 이게 큰 대규모 사업할 때는 시공자가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런 정도만 짐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법에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 30, 60은 기억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거기도 30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나와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이게 그냥 단답 형식으로 어쩌다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숫자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런 거 하나 이게 다 모으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거든. 시장구수 아닌 자는 공사는 보증서 제출 안 한다. 그건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죠. 항상 공사, 공단, 국가는 보증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30, 50인데 숫자 기억하지 말고.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돼? 추진위원회 5명. 자, 얼마 동의받아야 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만약에 3분의 1 동의받아라 그럼 3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 동의받으래? 과반수.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아? 지정권자 시장구수. 시장구수 도시개발 사업이 지정권자고 시장구수 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과승. 자, 10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봐요. 13페이지. 여기도 오과승이 있네. 주민대표회의. 시장구수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뭘 만들 수 있다고? 주민대표회의. 시공자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하면 선정해야 돼? 여기도 5과승이네. 주민대표는 몇 명에서 몇 명이야?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토지등록세 얼마 동의 받아야 돼? 과반수. 시장공사 승인 받아야 돼? 5과승.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추진위원회. 외가로 1번 추진위원회 위원장 있겠죠? 위원장. 그리고 감사 있습니다. 감사. 조합에도 감사 있죠? 조합에는 이제 3인 이하의 감사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감사 둔다 이렇게 돼 있고. 감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어. 왜 동의했어? 사업하고 싶어 동의했어? 안 하려고 동의했어? 하려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과반수지만 조합하려면 4분의 3이었잖아요. 물론 재건축 주택단지는 이제 100분의 70이 완화돼서 어쨌든 여기 동의한 사람은 동의한 걸로 보고 나머지 부족한 거 동의서만 받으면 돼 이제. 그렇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에게 만약에 토지를 양도한 사람이 있어. 동의 또 받아야 돼? 동의한 걸로 보면 돼. 동의한 걸로 본다고.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는 게 여기저기 말 나올 수 있고. 근데 동의하면 영원히 변치 않아야 돼? 변심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언제까지?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어. 오른쪽에 보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야. 조합 설립 동의한 사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전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돼. 내가 동의를 했어. 얼마까지 처리해야 돼? 내가 동의를 했으면 며칠 이내에만 처리할 수 있어. 30일. 넘어가면 처리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1000명이래. 그러면 750명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750명 동의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고 했더니 신청 전이니까 나 처리할래. 5년 전에 동의한 사람 처리하겠대.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뭐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동의했으면 얼마 이내만 처리할 수 있다고? 30일. 자, 내가 동의했어. 20일밖에 안 됐어.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창립총회가 개최가 돼버렸어.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또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나 처리합니다. 750명 간신히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한 명이 처리해. 그럼 749명이면 창립총회 뭐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만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30일 안 돼도 뭐를 개최하면 처리 못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처리 못해요. 물론 예외가 있긴 있지. 창립총회를 개최했더니 정관에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대요. 내가 30평을 받기로 했는데 25평씩밖에 안 주겠대. 그러면 동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때는 있을 수 있겠죠. 권리가 변경되거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중요한 거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이따가 그냥 뺐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넘어가고. 자, 며칠 안에만 처리해야 돼? 다른 데는 그냥 전까지만 처리하면 돼. 근데 조합 설립은 구성원이 너무 많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누군가 한 명이 많이 바뀌면 이 사업에 따라서 막 큰일 날 수가 있어. 저기 뭐 강동구에는 고덕지구 이런 데 몇만 세대를 하는데 몇천 세대를 하는데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며칠? 30일. 30일 안 돼도 뭘 개최하면 처리 못해? 원칙적으로? 창립총회.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 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이제 전까지만 처리하면 돼요. 자. 근데 추설사만 있어? 설사도 있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3년 이렇게 됐지? 그때 이제 공공지원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지원하면 시장군수가 비용 부담하겠어 안 하겠어? 하니까 공공지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돈 내면 공공지원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공지원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을 해요. 자, 그 정도 보고. 추진위원회 다시 봅니다. 추진위원회 다시. 조합 주민대표회 13페이지. 5과승인데 여기는 25명 이하 이런 말이 있어. 추진위원회 굴 말이 없지만, 그죠? 근데 5과승. 추진위원회가 뭐 25명 되고 이러진 않아요 보통. 자, 3번에 건축물 철거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공자 추천할 수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3명 이하의 감사. 이게 나왔는데 한 명 3명이 나왔는데 숫자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와서 또 안 나와요. 근데 조합 감사 몇 명 이하요? 3명 이하. 거기서 이제 차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부위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눈으로 봐보세요. 왜냐면 시험에 나왔는데 또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당분간.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공수가 전부 지원할 수 있어요. 일부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일부 그렇게 한번 읽읍시다. 그 정도 이제. 저기도 오과성 정도 기억해서 거기서 뭐 나중에 뭐 옆에 있는 것들은 뭐 25명 이런 것들은 뭐 훑기 보거나 감사 3명이 아니라 훑기 봐도 돼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오과성은 왜 봤냐면 추진이라고 숫자가 부족 같으니까. 또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몇 년간 앞으로. 안 봐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다시 10페이지 와서요. 자, 조합 설립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재개발 사업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사 또는 지상권 얼마 동의 받아야 돼? 4분의 3. 그리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진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2분의 1. 자, 그 밑에 재건축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야. 주택단지 밖의 지역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동의 받아야 돼?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동의? 3분의 2. 그리고 전에 여기서 4분의 3, 4분의 3에 1, 2, 3 외웠으면 되는데 이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얼마 동의 받아야 돼? 토지 소유자 100분의 70. 토지 면적 100분의 70. 각동 거왔어. 근데 그 동의 5 이하래. 과반수 꼭 충족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예, 재건축. 바로 2번에 양괄 1번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 양괄 2번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 동별 과반수. 그리고 이제 복리설도 한 동으로 치는 겁니다. 그 상가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 있어. 그래도 한 동이야 그냥. 과반수. 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토지 면적 100분의 70. 동의 받는다. 동의자 산정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 건데 한 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어. 몇 명?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몇 명? 한 명이죠? 명. 그다음에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의라는 경우에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동소유자로 선정할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몰라도 한번 나왔지만 몰라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재건축 구역인데 재개발로 합시다. 쉽게 A 갑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한 명. 갑 을 병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명이죠? 2명이죠? 얘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했어. 갑을 공유하고 얘도 갑을 공유해. 몇 명? 한 명이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똑같잖아. 한 명이죠? 그잖아. 그죠? 공유한 자가 동일일 때, 여러 필지를 공유한 자가 동일일 때는 한 명으로 취급한다. 근데 여기 병이 있어. 그럼 같지 않잖아.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된다 이건데. 그래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 구성원이 똑같대. 그럴 때 몇 명? 한 명이다.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토지동소유자로 산정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지에서도 그랬잖아요. 구성원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국공유지도 한 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상권이 있어. 그러면 지상권자 한 명, 토지소유 한 명이에요. 대표하는 사람 한 명이야. 대표 한 명. 자, 근데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다음 페이지 통일철회 이거 했습니다. 좀 전에. 그다음에 조합은 민법에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조합이에요, 아니면 권리 능력을 가진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이름은 조합이지만 민법은 조합은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거야. 이 정비 조합, 재건축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재건축 조합이 청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그래서 민법을 준용할 때 조합을 준용해요, 사단 법인을 준용해요. 사단 법인을 준용한다고. 왜?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제 성격은 뭐라고? 법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 구성원이 책임을 지는지 조합이 책임을 지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게 뭘 해야 돼?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등기. 30일 정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읽어요. 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자 봐세요. 개발 들어간 애들은 다 조합원이야. 도시개발조합 토지소유자 조합원이야. 재개발조합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야. 근데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야. 동의한 사람. 재개발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야. 조합이 만들어지면 강제가 되는데, 재건축은 이제 사적인 세계가 제일 강하거든요. 부자들이 하는 것들. 이건 동의한 사람.
한 명으로 본다. 똑같아요. 공유했어. 그럼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한 명. 여러 명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사람 한 세대의 구성원이래. 아버지 하나, 엄마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야. 몇 명? 한 명. 주택 계산할 때는요, 그냥 한 세대 구성원 한 명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여러 명인데 한 세대에 속할 때는 한 명으로 보고요. 자, 조합 설립이니까 전 그랬어, 후 그랬어. 후 그러면은 보호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앞에만 몰라도 되거든요. 어째 조합 설립인가 후 이런 말 기억 못해. 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한테 한 명이 토지를 여러 개 가졌는데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샀어. 세 명이 샀어.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명 하면 원래 여러 개 가지고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양권을 받으려고 막 파는 거야 가짜로. 그래갖고 세 개 받아. 뭐 안 되니까 야, 조합. 근데 100년 전에 샀어. 그럼 그 사람은 세 명이지.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으로 더 토지나 건축물 양도산 자가 여러 명이 됐어. 몇 명이라고? 한 명. 후에 전에 후. 이치를 알면 돼요. 뭐 거기 외울 게 아니고 어디서 물을 때문에 비슷한 취지니까 이치를 알면 돼. 그럼 조합 설립인가 후에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받으면 조합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안 돼? 투기과열지구는 안 되는 거지. 이거 뭐 그런 거 없잖아 지금. 그죠? 자, 투기과열지구인데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인가 왜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했어. 조합은 안 돼. 근데 상속받았어. 조합은 돼 안 돼? 되지. 상속. 이혼을 한 경우는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런 말이지만 그런 구별하지 말고 조합 설립인가 후 그런 구별하지 말고. 나중에 다음 주에나 한번 그거 바로 밑에 있네. 난 저 뒤에 있는 줄 알고 같이 하려고 했더니 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수받아 조합은 될 수 있죠. 근데 한 명한테 여러 명이 받았어. 그래서 한 명이야. 근데 여기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투기과열지구야. 양수 받았어. 조합원이 되게 되면 자꾸 돈을 붙여서 전전양도하면서 투기적으로 이 가치가 뻥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자, 거기 투기과열지구 체크. 동그라미 번 상속이혼 체크. 왜 체크했을까? 상속이혼으로 양수받은 사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조합임원 조합장 1명 그리고 이사는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상 이하. 이하겠죠? 감사 3명 이하. 임기는 몇 년 이하? 3년 이하에 보면서 정관을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3년 이하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원이 몇 명이 초과되면 많은 거지? 100명. 아까 100명이 많다 적다 그랬죠? 그럴 땐 이사 많아야 되겠지.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명 이상이면 3명만 해도 돼. 근데 조합원이 200명이래. 그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해야 돼요. 겸직할 수 있어 없어요?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하고 소송을 한대요. 그럼 이사가 대표해야 돼? 감사가 대표해야 돼? 감사.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거래한대. 거래할 때 조합장이 대표해야 돼? 감사가 대표해야 돼? 조합장이 지가 혼자 쌍방대리하고 자기 거 계약하고 조합을 대표해서 계약하고 그럼 돼 안 돼? 자기 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 민법에서. 그러니까 조합장이 계약해야 돼? 감사가 계약해야 돼? 감사. 민법에는 자기 계약 마찬가지거든.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소송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를 하는 경우는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 자, 임원은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중2 미성년자 파산자가 임원하면 돼 안 돼? 중 뭐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2 뭐죠? 집행 종료 2년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없는데 추가되면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100만 이상 선고받고 몇 년 안 됐어?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임원 될 수가 없어. 도시개발법은 이게 없어. 도시개발 사업은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은 많다 보니까 이것만 노리고 다니면서 하는 놈들이 있어. 꾼들이. 그래서 야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고 10년 안 되면 임원 될 수 없어. 그리고 집행 종료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반 형사법이고
정비법 위반해서 그 교도소 갔다 왔어. 그 10년 안 되면 임원 될 수 없어요. 일반법은 2년만 지나면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정비법 위반해서는 금고 아니라 벌금만 선고받아도 10년 동안 못 한다고.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하는데 이거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파주시장 임원하면 돼, 안 돼? 파주의회 의원이 하면 돼, 안 돼? 파주시장 부인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 게 6번에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권자인 자치단체장, 지방의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들은 임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되게 많은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잖아, 그죠? 조합 임원이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계속하면 돼, 안 돼? 당연 퇴직한다. 당연 퇴직하지? 근데 이 사람이 전에 계약한 게 있어. 그 효력을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한 행위의 효력은 잃지 아니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원에 관련된 거고 시간이 엄청 되네요. 딱 맞춰 맞겠네. 자 이제 총회. 자, 총회 봅시다. 조합 3분의 2, 3분의 1 숫자 체크해봅시다. 5분의 1, 10분의 1, 6개월 한번 체크해봅시다. 총회 소집은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 거 아세요? 통지해야 되는 거 아세요? 총회 치으시니까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조합장이 소집을 할 수 있어요. 야 조합원들아 모여라 할 수 있어. 그리고 대의원 3분의 이상 요청하면 총회 소집을 해야 돼. 조합장이 대의원들 3분의 1. 그 조합원들이 5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총회 소집해야 돼. 5분의 1. 만약 조합원이 50명이야. 그럼 10명이 이제 만약에 총회 소집하자. 조합장이 요구해서 소집해야 돼. 근데 조합장이 하도 잘못해서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안건을 제출하려고 총회를 소집하는 거야. 그럴 때는 5분의 1이 아니고 완화돼야 돼. 왜냐하면은 이걸 강화시키면요 조합장이 방해할 거거든.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해임, 해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업무에 관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는 5분의 1이야 완화해야 돼. 완화 10분의 1. 자, 얼마가 요청하면 조합장들의 어떤 따지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10분의 1. 그래서 5분의 1 이상 요구하시면 소집하고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라든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만약에 조합장이나 임원이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 요청해야 돼? 좀 적은 수를 요청해야 돼. 적은 수. 얼마요? 10분의 1. 그 다음에 몇 개월? 임원이 부족하게 됐어. 원래는 뭐 3명 이상 이런 말이 있는데 이사가 1명이 부족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선임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파주시장인데 보니까 그러면 임원이 없으면 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파주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파주시장이 야 니네 왜 임원 소집 안 했어? 선임 안 했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해라. 요청할 수 있어. 누가? 시장 군수가. 몇 개월 동안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양가의 2번입니다. 임원의 사임이나 잉여하려고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대의원 얼마? 3분의 1. 조합은 5분의 1. 조합장 따지기 위한 것은 10분의 1. 얼마 선임 안 해서? 그럼 시장 군수가 합니다. 6개월. 총회는 7일. 총회 의결을 하고 싶어 이제 총회 의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요. 조합원이 만약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 임원을 선임하고 싶어. 그러면 51명은 출석해야 돼. 해임하고 싶어. 51명은 출석해야 돼. 그리고 이 출석한 사람이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그럼 26명은 찬성을 해야 돼. 그 일반적인 안건은 통과돼요. 근데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 중에 중요도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경미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 우리 민법 집합건물법에서도 공용권 변경은 3분의 2, 권리관계 수반하면 5분의 4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일반적인 과반수여도 일반적인 안 모르겠지 일반적인 거. 조합은 임원 해임 같은 겁니다. 임원 해임, 선임 이런 것들은 이거 일반적인 거. 그런데 좀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조합원 과반수야. 조합원 과반수. 과반수는 무조건 출석해야 돼. 근데 51명이 출석했대.
그럼 얼마가 찬성이가 통과될까? 중요한 건 50명 다 찬성해야 돼. 그래야 조합은 과반수잖아.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은 3분의 2예요. 자, 뭐가 중요한가 볼게요. 정사관. 정관 변경할 때 얼마가 찬성해야 돼? 정관 변경할 때는 26명만 가지고 돼 51명이 찬성해야 돼. 과반수, 조합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결의할 때 얼마가 찬성해야 돼? 과반수. 관리처분계획 결의하고 싶대. 얼마가 찬성해야 돼? 과반수. 조합은 과반수. 출석조합은 과반수가 아니고 조합은 총수의 과반수야. 물론 100명이 다 출석했어. 그럼 똑같이 51명, 여기도 51명, 여기도 51명이겠지만 이론적으로 여기는 26명만 해도 할 수 있는데 51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67명이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상. 그럼 여기 나오겠지. 정사관에서 나올 겁니다. 그럴 거 아니야. 여기가 과반수.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사관 중에. 정관 중에서 자정 시비. 정오에 시비 걸었어? 자정에 시비 걸었어? 얼마나 중요하면 자정에 시비를 걸겠냐고. 한밤 12시에 와서 자정이 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정에 와서 시비를 건대. 중요하니까 그러겠지?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은? 출석 조합은 3분의 2, 조합은 3분의 2. 조합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3분의 2.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내용이 다른데 공통적인 거 두 개 있어요. 주택의 철거라든가 정비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있어. 정비 사업비. 이 사업비가 원래 정할 때 처음 1,000억으로 정한데 얼마가 찬성해야 돼? 과반수. 근데 이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대. 처음 정한 것보다. 이때는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1. 정비 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할 때? 100분의 10 이상. 근데 1,000억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시도 소비자 물가 수냐, 도매 물가 상승률이 아무튼 물가 상승률이 10%가 물가가 상승해서 1,100억이 필요하게 됐대. 이러면 괜찮아요. 과반 3분의 2가 찬성할 필요 없어.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돈이 늘어났을 때입니다. 이건 답이 아니고요. 자, 또 하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있었잖아요. 사업시행계획 다음에 여기서 분양신청한다고 했는데 분양신청을 가, 물, 병, 정의 했다가 정의 철회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분양신청에서 니네들이 아파트 가져가고 부담금 그래 1억씩 내기로 했어. 얘한테 사업 받기로 했어. 가지고 이제 정비사업을 책정했는데 이놈 자식이 철회했어. 정비사업이 늘어나. 늘어나겠죠? 이거 끝났다고 나온 소리지. 이건 저기 국일관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래서 정비사업비 얘네를 그래서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우리한테 부담이 증가될까 증가 안 될까? 자, 우리가 6명이 분양신 했는데 내가 철회했어. 그럼 여러분한테 정비사업비 분담금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안 늘어나요. 왜냐면 이거 분양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돈이 더 생겨. 1억 이게 분양 가격이 얘한테 10억인데 일반 분양하면 12억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분양시장에다 철회, 조합원이 분양시장에 철회해서 겉보기에는 정비사업비가 늘어났지만 그거를 나중에 일반 분양에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담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분양시장을 철회한 자 때문에 늘어난 정비사업비는 100분의 10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늘어나봐야 환영할 일이야. 오 그래요 철회. 겉보기에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 늘어났지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총의결 과반수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 안 나와 시험에서. 조합은 과반수 필요한 거. 정사관, 정관, 사업시행 그리고 관리소금계. 자 3분의 2가 필요한 거. 정사관 중에 중요한 거.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자격입니다. 자정십의 자야, 자격, 제명, 탈퇴 이것만이라도 아세요. 그 다음에 정이 뭐야?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시공자 선정. B. 조합의 비용 부담, 회계, 정비사업비, 돈, 정비사업비. 이런 거 변경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은 3분의 1. 자,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할 때? 100분의 10. 근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손실 보상금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는 3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 3분의 1 찬성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밑에 출석은 이제 정신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다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억울하네. 이거 여기 주민대표 한 거야 이제. 다음에 안 할 겁니다.